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 보안 모듈이죠.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과 인가 두 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인증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화면들이 있는데 이 화면은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화면, 어떤 화면들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어떤 화면들은 로그인한 이후에 특정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볼 수 있는 화면, 이렇게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어떤 화면을 접속하려고 할 때 누구인지, 우리 회원이 맞는지 이러한 신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인증이라고 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고 하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스프링에게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스프링 빈 객체로 만들어서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는 인증이 필요한 화면 접근 시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유저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구현한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 load user by userna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이때 입력받은 유저네임을 매개 변수로 전송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된 유저네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하고 그 사용자의 비밀번호나 권한을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객체에 담아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한 비밀번호와 우리가 유저 디테일스를 통해 제공한 비밀번호를 비교하고 맞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권한을 확인하고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로그인을 해서 누구인지 신원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 정보는 세션에 담아서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계속 세션에 있는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로그인하고 나면 다른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에 접근하더라도 다시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기존에 로그인했었던 정보가 사용이 되는 거죠. 유저 디테일 서비스 객체를 구현하는 예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를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골뱅이 빈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리턴함으로써 스프링 빈 객체에 등록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으로 주입받습니다. 그러면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는 우리가 load user by user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구현해 주면 되는데요. 입력받은 유저네임을 가지고 멤버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필요한 아이디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름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로그인 아이디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메일에 대해서 중복 허용을 막아두었다라고 하면은 이메일을 로그인할 때 유저네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할 때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로 유저네임을 검색하고 없으면 유저네임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키면 되고요. 있다라고 한다면 유저 디테일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미 스프링 부트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저라고 하는 객체가 바로 유저 디테일스를 구현한 객체이고요. 빌더 패턴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저네임, 전달된 유저네임을 넣고요. 패스워드는 우리가 리파지토리에서 가져온 패스워드를 넣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리파지토리에서 가져온 오소리티 정보를 넣고 빌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빌드한 정보를 리턴하면 되죠. 다음은 인가입니다. 인가는 인증된 사용자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URL들은 누구나 다 접속하고 어떤 URL들은 어떠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하도록 하겠다와 같은 식으로
URL 기반으로 접근을 제어하거나 또는 컨트롤러의 URL이 매핑되어 있는 메서드 단위로도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URL 기반의 접근 제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uthorize HTTP request, 즉 HTTP request에 대해서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모든 URL, 이 패턴에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has authority, 즉 롤 어드민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허용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됩니다. 메서드 기반의 제어는요, 우리가 컨트롤러에 URL이 매핑되어 있는 메서드 위에 pre-authorize와 같은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권한 체크를 해야 될지를 명시하면 됩니다. 즉 이러한 애노테이션이 붙은 메서드다라고 하면 롤 어드민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가 있는 메서드가 됩니다. 즉 동작 방식은 사용자가 특정 URL에 접근하려고 할 때 스프링 시큐리티의 필터 체인이 그 요청을 가로채죠.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인증 정보, 이것에 포함된 권한을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ccess denied 403 오류를 발생시키도록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구현하는 예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루트 또는 홈 URL에 대해서는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도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싶고, 멤버로 시작하는 모든 URL 패턴에 대해서는 어드민 권한이 있는 사람만 허용하고, 그 외 나머지 모든 URL은 로그인한 사용자면 누구나 접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다면 로그인, 로그아웃 폼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골뱅이 빈을 써서 시큐리티 필터 체인 스프링 빈 객체를 만들어서 컨테이너 안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객체를 빌드할 수 있는 빌더 패턴을 가지고 있는 HTTP security라는 객체가 전달이 되면요, 이 객체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authorize HTTP request, 이러이러한 패턴에 대해서는 permit all, 그리고 멤버로 시작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롤 어드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요청은 로그인된 사용자면 다 접근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URL 패턴에 따라서 각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허용할지 제어할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접근 허용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누군지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폼 로그인 폼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로그아웃 URL 기능도 제공한다. 이러한 설정이 되었다면 빌드를 해서 리턴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프로젝트 정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우측에 디펜던시를 추가해 보죠. 우리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니까요, 스프링 웹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홈 화면, 사용자 화면, 상품 화면 이 세 개를 만들어 보죠. 그리고 회원 관리를 위해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을 위해서는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고요. 롬복도 추가해서 코딩에 편의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시큐리티를 포함시켜서 접근 제어를 해보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인텔리제이로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로 오픈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웹 화면을 3개 만들어 보죠. New 해서 타임리프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는 그냥 우리가 홈 화면이라고만 표시하겠습니다.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프로덕트 화면도 있고요.
여기도 상품 목록 회원 관리 화면 멤버 회원 관리 화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화면을 URL로 매핑해주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죠. 패키지는 컨트롤러 패키지를 만들고요. 홈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요. 첫 번째 get 매핑으로 홈 화면을 보여주도록 하죠. 그 다음은 /product 이라는 URL로 접속을 하면 프로덕트 화면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멤버라는 URL로 접근을 하면 회원 목록 화면을 보여주도록 매핑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시행을 하면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를 포함시키고 3개의 화면을 만들었어요. 3개의 URL을 매핑시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디폴트 동작은 스프링 시큐리티는 모든 URL 페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만 3개의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 이름은 유저, 패스워드는 로그상에서 랜덤하게 생성된 패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using generated security password 랜덤하게 생성된 패스워드죠. 이것이 있어야만 3개의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로컬 호스트에 프로덕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화면들은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저 그리고 패스워드는 조금 전에 랜덤하게 생성된 패스워드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사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목록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로그인하면 로그인 되었다는 정보는 세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홈 화면을 가도 다시 한번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지는 않죠. 멤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 관리 화면도 우리가 로그인 화면을 다시 띄워주고 로그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아까 로그인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그아웃도 지원합니다. 로그아웃 하면은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이 상태에서는 다시 프로덕트나 멤버나 홈 화면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커스터마이제이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회원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디폴트로는 유저 그리고 랜덤하게 생성된 패스워드 이 계정 하나만 디폴트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authentication, 즉 사용자 인증 모듈을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죠. 모델에 멤버 엔티티를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원을 관리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멤버 엔티티는요,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이메일
나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패스워드와 authority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JPA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요. entity로 선언하고요. 코딩의 편을 위해서 데이터 빌더 패턴도 만들고요. 네, 이렇게 4개의 롬복 애노테이션을 넣어서 우리가 코딩의 편의를 좀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JP 엔티티의 id는 id라고 하는 컬럼이 될 거고요. 얘는 우리가 직접 생성할 것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한 값을 쓰도록 할 거고요. 생성 전략으로는 generation type identity 데이터베이스의 ID 생성 기능을 이용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한 명의 회원이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authority라는 엔티티를 별도로 만들고 관계 매핑을 하도록 해도 되고요. 우리는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 한 명의 회원은 하나의 권한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사용해서 로그인 하도록 하죠. 그래서 리파지토리 만들 때에도 멤버 리파지토리를 만들 때에도 인터페이스고요. 네, JP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아서 확장했고요. 여기에 find by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리파지토리 준비되었고요. 초기 데이터도 만들어 볼까요? config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데이터 이니셜라이저라는 어플리케이션 런너를 구현한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런너를 구현하죠. 메서드는 하나밖에 없고요. 이것이 실행되면 초기 데이터로 회원을 한 2명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은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private final member 리파지토리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 주입받고요. 의존성 주입받는 방법은 생성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롬복으로 생성자 멤버 리파지토리를 매개 변수라는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멤버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회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멤버의 빌더 패턴을 쓸 거고요. 이름은 윤서준, 이메일은 서준윤, 나이는 10살로 하고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지정할 건데요.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또 authority도 지정해 보죠. authority는 윤서준의 경우에는 롤 유저, 일반 유저로 하겠습니다. 자, 패스워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암호화되지 않은 패스워드를 쓸 수는 없어요.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호화된 패스워드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제법 쓸모 있는 패스워드 암호화 클래스 객체를 제공하는데요.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것을
인코드한 이후에 저장하는 것으로 하게 하죠. 이렇게 패스워드 인코드와 인코드하고 원래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패스워드라는 글자가 스트링이 암호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이 되겠죠. 자, 이거 복사해서 한 명 더 만들어 보죠. 이름은 윤광철, 나이는 43세, 그리고 이분은 롤 어드민 권한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 시큐리티가 이제는 앞으로 로그인을 할 때 디폴트 유저를 생성하지 말고 우리가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제공할 테니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스프링 시큐리티의 인증 어센티케이션을 커스터마이즈 해보죠. 일반적으로 config라는 패키지 안에 security config와 같은 클래스 이름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bin, 우리가 스프링 bin으로 등록할 객체는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객체고요.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 주입하다 보죠. 그리고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는 그냥 익명 클래스로 만들어서 리턴해 보겠습니다. 유저 디테일 서비스. 자,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는 load user by user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구현하면 되는데요. 우선 멤버를 조회해야 되겠죠. 정말로 입력한 저 유저 네임에 해당하는 멤버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멤버 리파지토리에 우리는 이메일을 사용해서 로그인하기로 했죠. 그래서 find by email, 그리고 전달된 유저네임은 이메일에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유저네임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find by email이 기왕이면 옵셔널 멤버 객체를 리턴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or와 else, throw를 하면 됩니다. 이 or와 else, throw에서 우리가 user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supplier 객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 supplier 객체는 그냥 메서드가 하나인 그러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저네임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new 이렇게 exception을 만들어서 발생시켜 보도록 하죠. 만약에 회원이 조회가 되었다면 그러면 유저 디테일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리턴해야 되는데요. 이미 스프링은 유저라는 클래스 객체를 제공합니다. 유저라는 클래스 객체는요, 유저 디테일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고요. 빌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저의 빌더 패턴을 쓸 거고요. 자, 유저 네임은 입력받은 유저 네임 그대로 전달하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러한 패스워드를 반환하면 되고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소리티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여러 개의 오소리티를 전달하면 됩니다. 멤버의 get authority, 우리는 authority 하나 스트링만 있는데요. 필요하면 여기서 여러 개의 authority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build 이렇게 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리고 authority를 갖는
유저 디테일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유저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 화면을 통해서 전달된 사용자 정보는 우리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회가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된 패스워드를 우리가 제공한 패스워드, 즉 우리가 제공한 패스워드는 비크립트 인크립션으로 인코딩된 패스워드죠. 마찬가지로 비크립트 인크립션으로 인코딩된 패스워드인지를 매칭해 보기 위해서 패스워드 인코더 객체가 필요합니다. 이 객체도 하나 만들어서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등록해 보죠. 패스워드 인코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등록할 거고요. 이미 스프링에 제공하고 있죠.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이것을 우린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가 디폴트로 만든 사용자 계정이 아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정 정보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랜덤 패스워드가 보이지 않네요. 즉,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든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신원을 조회하게 될 겁니다. 다시 접속해 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화면이 프로덕트 화면이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 DB에서 관리하고 있는 윤서준, 그리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입력을 하면 네, 로그인이 되죠. 로그아웃 하고요. 이번에는 윤광철 씨로 한번 로그인 해볼까요? 윤광철 패스워드. 네,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를 구현한 객체를 스프링 컨테이너에 등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프링 빈 객체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때 멤버 리파이트를 사용해서 입력된 유저네임을 우리가 원하는 필드, 우리는 이메일을 로그인 아이디로 사용하기로 했죠. 조회를 하고요. 없다면 유저네임 not found exception, 있다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의 빌더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저 디테일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면 됩니다. 자, 이 new supplier 부분도 결국에는 메서드가 하나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람다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도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이 메서드 하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람다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구현한 객체를 만들므로써 우리 DB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반드시 인코딩된 상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에게도 패스워드 인코더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런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스프링 빈 객체로 해서 컨테이너 안에 등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사용자 인증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원하는 회원 목록을 가지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오소라이제이션인데요. 어떤 URL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이 필요하고 어떤 URL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필요 없고, 이러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Security Filter Chain이라고 하는 빈 객체를 만들어서 등록해야 되는데요. Security Filter Chain,
그리고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HTTP secur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받아서 빌더 패턴을 사용해서 우리가 필터 체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HTTP. 그리고 이렇게 만든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스프링 빈 객체로 등록하죠. 자, HTTP로 만든 그러한 시큐리티 필터 체인은 HTTP authorize HTTP request, 즉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하겠다. 커스터마이즈 하는 매개 변수는 커스터마이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new customizer. 자, 이것은 customize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만 만들면 되죠. customize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된 매개 변수, 너무 이름이 기니까요. 우리가 authorize라고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authorize에 request matcher라는 게 있는데요. request matcher에는 스트링 형태로 패턴을 정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root 또는 home,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permit all,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또 하나 더 줄바꿈을 좀 해볼까요? request matcher, 이번에는 멤버로 시작하는 모든 패턴들에 대해서는 has authority, 그리고 role admin, 멤버로 시작하는 모든 URL 패턴에 대해서는 role admin이라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role admin은 아까 윤광철 씨 생성할 때 부여를 했었죠. 그리고 기타 any request, 그 어떠한 다른 요청에 대해서는 authenticated, 즉 로그인한 사용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uthorize request 말고, 그러면 로그인이 필요하다, 인증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form 로그인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겠다. form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을 하겠다. 인증하는 방법은 with default 스프링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방식을 따르겠다. 또 로그아웃도 우리가 제공할 건데 마찬가지로 디폴트를 따르겠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 HTTP 객체의 build, 이렇게 하고 리턴하면 되겠죠. 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를 발생시킬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트라이 캐치로 구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메서드 시그니처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한 거예요. 자, 이 부분 커스터마이즈 어차피 메서드 하나니까요. 람다로 간단하게 바꿔보죠. 네. 자, 정리하면 오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만들어서 빈 객체로 등록했습니다. 이때 authorize HTTP request, HTTP 요청들에 대해서 이러한 패턴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멤버로 시작하는 URL 화면들은 롤 어드민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요청들에 대해서는 authenticated, 로그인한 사용자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인덴테이션을 좀 조정해 봤습니다. 폼 로그인과 로그아웃도 제공할 건데, 폼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스프링이 기본 제공하는 기능들을 따르겠다. 자, 이렇게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면 우리가
오소라이제이션, 즉 URL 패턴에 따라서 어떠한 권한이 필요한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을 하고 나면 자, 홈 화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프로덕트 화면을 가려고 하면은 로그인 화면을 띄웁니다. 윤서준 씨를 입력해 보죠. 자, 화면이 뜨죠. 멤버. 하지만 윤서준 씨도 롤 어드민 권한이 없기 때문에 403 오류가 뜹니다. 자, 그럼 이번엔 로그아웃도 해보죠. 로그아웃 기능도 디폴트 스프링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기능을 그대로 따라서 로그아웃을 구현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로그아웃 됐죠? 자, 이번에는 윤광철 씨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요. 이번에는 프로덕트 당연히 갈 수가 있고요. 멤버도 가볼까요? 멤버. 자, 멤버 화면도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윤광철 씨는 롤 어드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와 같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프로덕트와 같이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멤버와 같이 롤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화면, 이렇게 3개의 모든 화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면 각 화면별로 어떠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권한 확인을 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고 있는 회원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증, 즉 로그인 화면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양한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능들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교재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